과학적으로 증명된 유체이탈. 유체이탈 현상은 모든 인간에 일어나는 일이다. 다만 보통으로 죽음의 순간 혹은 죽음과 가까운 체험일 때 일어나는 것이다. 죽음의 순간 유체가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광경을 꼼꼼히 기록한 사람들은 과거에 몇 명 있었지만 소련 아카데미 생리학연구소는 특수한 장치에 의해 유체이탈 과정 촬영에 성공하고 있다. 그 필름엔 다음과 같은 광경이 수록되고 있다. 베드 위에 누운 환자의 심전도도, 뇌파 측정기도 정지된 순간부터 환자의 몸에 기묘한 현상이 일어난다. 몸의 윤곽과 같은 모양을 한 그림자가 발치로부터 머리 쪽 방향을 향해 오그라드는 것이다. 매미나 개, 새우 등은 허물을 벗지만 그 그림자와 육체의 관계는 탈피 후의 껍질과 본체를 담고 있다. 그런데 그런 그림자는 최종적으로 두부, 머리에 모인다. 얼마쯤 지난 뒤 지름 30cm 정도의 구형이 되어 두부로부터 외계로 흔들흔들 하면서 나간다. 이 구형의 물체가 유체, 이른바 인간의 넋이라 생각되고 있다. 오늘은 책 정인 스님의 여복의 저승은 어둠의 인고를 통해 과학적으로 연구되고 증명되고 있는 유체이탈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복의 저승은 어둠의 인고, 정인 스님 편저, 서음 미디어 발행. 이것은 오늘 영상의 순서이며 끝까지 시청하시고 유체이탈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갖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유체와 육체는 수많은 실 같은 것으로 메어져 있고 몸 밖으로 나간 유체는 자유롭게 비행한다. 유체와 육체는 수많은 실 같은 것으로 메어져 있는데 유체가 몸에서 빠져나갈 때는 실 같은 것이 차례로 끊긴다. 이 실 모양의 물질은 육안으로는 보통 보이지 않지만 특수장치로 촬영하면 은색이며 강한 방사광선을 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영능자 등 특수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겐 반투명 상태의 희끄무레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 몸 밖으로 나간 유체는 공중을 자유롭게 비행할 수가 있지만 사자의 경우는 본인의 상공에서 잠시 머물러 자기 자신의 육체를 굽어본 뒤 급속히 상승하고 하늘의 일각을 향해 날아간다. 일각이란 아마도 저승의 입구라고 추측된다. 이렇듯 유체의 존재는 영상적으로 포착되지만 물량적으로 포착되는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다. 지금 바야흐로 죽음에 임하고 있는 자를 중량 측정기에 올려놓고 관찰하면 죽음의 순간 체중이 가벼워진다. 그러니까 무엇인지 몸에서 빠져나간 것이 되는데 그 중량 변화는 약 35g부터 60g이라고 한다. 이것을 유체의 무게라고 생각해도 좋다. 육체와 유체, 그리고 영체. 의식, 혼은 유체, 영계에 속한 것이고 모든 것을 보는 것은 유체이다. 유체란 인간의 신체, 결국 육체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또 하나의 신체와 같은 것이다. 육체가 여러 기관을 갖고 있으면서 생명을 인간계에서 유지하고 있다면 유체는 그 인간의 영적인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적인 부분과 유체가 일체인 이유는 가사 체험자의 경우나 특수한 케이스로 유체가 육체에서 이탈된 신뢰, 결국 유체 이탈 경험자의 어떤 체험자에서 확실히 의식을 갖고 모든 것을 보는 것은 유체 쪽의 자기이고 육체 쪽에서 유체를 보았다는 애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체는 영혼이나 영계 쪽에 있는 것이고 유체 이탈이 일어난다는 것은 영계나 영혼이 있다는 증명의 한 가지가 되는 것이다. 유체 이탈은 육체적으로 중상을 당했거나 심한 고통 상태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괴로운 육체에서 유체가 이탈하게 되면 고통이 완전히 없어진다. 즉, 이것은 육체와 전혀 별개의 것으로
특히 의식, 호는 유체 쪽에만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수한 영능자의 유체비행. 수면 중에 무의식적 자연발생적 유체이탈과 의식적 자발적 유체비행. 초보자는 하지 않는 편이 유함을 피하는 길이다. 유체이탈에 있어서 우수한 능력자인 스웨덴보그 같은 사람은 영계를 탐방한 경험을 갖고 있다. 사후의 세계란 결국 실제로 죽거나 또는 죽음과 같은 상태에서 영계에 깊숙이 잠입하여 경험한 것만이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가 증명되지 않으면 납득하기 어렵다. 스웨덴보그의 영계일기는 30년이란 장기간을 통해 정상적으로 건강한 그가 유체이탈하여 저 세상의 각계각층을 견문한 기록을 종합한 것인데, 당시로는 입증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었으므로 유럽에 큰 파문을 던졌다. 그리고 현재 미국을 비롯하여 소련, 영국, 프랑스 등의 일반 과학자들이 방대한 예산과 연구진을 동원시켜 연구한 결과 그의 영계 경험이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유체 비행은 대단히 엄밀하게 결정된 방법이라는 것을 영국인 에드워드 켈리톤과 미국인 실판 말톤이 1929년 유체 비행이란 저서에서 기록하고 있다. 켈리톤은 그의 서문에서 유체 비행을 몇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첫째는 수면 중의 것으로 의식이 완전히 깨어있을 때의 육체와 유체가 완전히 합치된 상태이지만, 수면 중에는 유체가 어느 정도의 차이를 갖고 육체에서 이탈하여 그 근처를 서서히 표류하고 있다. 이런 경우의 유체는 의식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태는 마취제를 사용하거나 실신 상태일 경우에도 생기는데, 이것은 무의식적 또는 자연발생적 비행이라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자기 의지에 의해 육체에서 이탈되는 것이 의식적 또는 자발적 유체 비행인 것이다. 이 경우 의식은 확실하므로 자기가 유체 속에 있다는 것도 자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빠져나온 육체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자유자재로 그 주변을 산책하면서 여러 가지 광경을 볼 수가 있다. 이 경우 육체와 유체 사이에는 어떤 끈 같은 것이 있고, 이것이 절단되면 즉시 죽게 되지만, 이 끈은 탄력이 좋아 신축성이 높다고 한다. 그리고 자기의 의지로 이탈, 비행하는 경우는 먼저 전신이 경직되는 것 같은 감각에서 시작된다. 다음에 자기가 유체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때 수평 상태에서 약 5m 정도 위로 상승한다. 거기에서 천천히 머리가 올라가 자유스럽게 비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생명이 가진 특수한 빛에너지 킬루리앙 효과. 이 유체 이탈에 대하여는 현재 과학자들에 의한 해명이 여러 가지로 시도되고 있다. 예를 들면 떼어낸 잎을 고주파의 전기에 넣어 사진을 촬영하면 주위가 밝은 방사광선으로 둘러싸여 있고, 잎의 표면에는 무수한 점들이 산재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빛이 수일이 지난 잎에서는 희미하거나 소멸되고 있다. 그러나 이 킬루리앙 효과, 발견자 소련의 세미형 킬루리앙의 이름에 의한 것은 코잉 등에서 대부분 볼 수 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것에서는 확실히 나타난다. 인간의 손 같은 부위는 건강 상태에 따라 빛의 색이 변하거나 불규칙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빛은 생명체가 가진 특수한 에너지에 의한 것이므로 유체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으나 현재 분명하지는 않다. 이것은 앞에서 제시한 각종 신뢰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유체 이탈이라고 하는 것도 생명의 영원, 심령의 존재, 또 영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하기 곤란한 것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유체 이탈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영국의 초심리학자 세리어 글리언의 유체이탈시 체험되는 여러 감각들. 확실히 기묘한 경험으로 보일지도 모르나 이와 같이 자기의 육체에서 유체가 이탈되는 것은 여러 가지 직업, 연령, 건강상태 등의 인간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육체를 떠난 본인은 자기 육체의 복제물 또는 어떤 일종의 투명체라든가 본래의 자기 육체와는 별개의 것으로 되어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유체 이탈이란 것은 영계와 깊은 관련이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가끔 수호령이 생명을 구제하기 위해 유체 이탈을 시키기도 한다. 이와 같은 것을 스스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수행을 쌓은 뒤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기의 유체를 가끔 여행시켜 스스로를 비정상화함으로써 생명까지 이태롭게 된 경우들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초심리학자 세리어 글리언도 유체이탈 체험례를 수집 조사하고 있는데 육체에서 탈출할 때 이탈 뒤의 여러 가지 감각도 몇 가지 소개하고 있다. 그 체험에는 우리 주위의 경험과도 일치되고 있으므로 몇 가지를 소개한다. 내가 육체를 이탈하였는데 범위나 위치가 한정된 조그만 공간이었다. 표류하고 있는 자기가 참된 나이고 아래에 보이는 것은 표류하고 있는 나의 그림자라는 느낌이었다. 육체를 이탈한 쪽이 진실한 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분신은 사물을 보고 생각하며 감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자기 몸이 이상하게 빛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즐겁고 둥둥 떠있는 기분이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나 4차원적인 감각으로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를 보려고 하면 볼 수 있다는 느낌이었다. 나는 분명히 깨어있는 의식으로 보고 있었다. 나는 이제까지 이만큼 의식이 깨어있는 경험도 없었고 이처럼 멋진 자유를 만끽한 일이 없었다. 동작은 순간적이었고 생각한 순간에 행동이 끝나버렸다. 육체를 떠난 나는 형언할 수 없는 훌륭한 기분이었다. 몸이 가볍고 활력이 넘쳐 있었다. 유체 이탈의 현상. 옛부터 알려져 온 유체의 실존. 성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자연체, 육체가 있으며 영체가 있다고 했다. 심령 연구도 이미 오래전에 모든 물질적 존재에는 그에 일치하는 신비로운 실체, 즉 초물질인 복체가 있다는 신념을 확립해 놓았다. 믿을 만한 여러 과학자들로부터 나온 많은 기록에 의하면 보통 유체라고 불리워지는 이 초물질체는 그 상대 물질체로부터 분리될 수 있으며 무형이어서 전혀 그 물체 밖에서 존재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이 불가사의한 현상을 유체이탈 혹은 유체의 외형화라고 말하는데 이들 양자는 같은 말이다. 오컬트, 밀교 또는 비교 서적을 살펴보면 이 이상스러운 유체이탈 현상이 많이 쓰여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쌓아온 지식으로서는 아직도 우리는 신비로움에 쌓인 유치원생에 불과하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유체의 외형화는 사실 우리들 모두가 조만간 들어가야만 하는 죽음이라 불리우는 신비한 나라에로의 첫 출발이기 때문에 유체이탈과 죽음은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들은 유체이탈에 흥미를 느낄 것이다. 오늘은 책 유체이탈을 통해 유체이탈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체이탈, 실반 멀두운 지음, 김봉주 옹김, 서음 미디어 발행. 이것은 오늘 영상의 순서이오며 끝까지 시청하시고 유체이탈의 깊은 뜻에 대한 배움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유체는 육체의 복사체이며 에테르성 물질로 되어 있고 운줄로 연결되어 있으며 때가 되면 분해된다. 의식적 유체이탈자 자신에게는 육체의 초물질적 외형화가 의식상 자기가 살아있는 사실처럼 자명하며
실제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윌리엄 W. 애트킨스는 말했다. 오컬트 교류에서 가장 확고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으며 또 철저하게 증명된 것은 유체가 있다는 것이다. 고대 오컬티스트들이 이 가르침은 현대 심령과학 연구자들이 실험조사에 의해 확증되어 가고 있다. 유체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으로 사람의 완전한 육체와 아주 똑같은 복사체이다. 그것은 순수한 에테르성 물질로 되어 있고 보통 육체 안에 들어있다. 보통의 경우 유체가 그 육체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꿈을 꾸고 있는 경우나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또는 오컬트가 일어날 어떤 조건 하에서 유체가 분리되어 한참 떠돌아다니며 광파의 속도보다는 좀 못한 속도로 여행할 수가 있다. 이 여행 중에 유체는 언제나 길고 엷은 은색줄에 의해 육체와 연결되어 있다. 만일에 이 줄이 끊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즉사하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란 그리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유체는 육체가 죽은 후 오랫동안 존속하지만 때가 되면 분해되어진다. 유체는 육체, 시체가 놓여있는 주위를 배회하는 수가 많아서 사실은 그것이 홀령의 외피, 즉 정묘한 외의일 뿐이건만 때로는 죽은 사람의 영혼으로 오해되어지는 수가 있다. 죽어가는 사람의 육체가 죽기 전에 때로는 친구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죽어가는 사람이 보고자 또는 보이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유체는 또한 꿈이라고 알려진 몽중, 마취 중, 때로는 깊은 최면 중에 육체를 떠나 미지의 광경 또는 장소를 찾아가 자주 다른 유체들이나 기타 분리된 실체들과 정신적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혼줄이 육체와 접하고 있는 곳, 혼줄, 생명줄이 육체의 어느 부위에 접하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권위자들 간의 의견이 엇갈려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어떤 사람은 혼줄이 육체의 복강신경총, 위장 바로 밑에 붙어 있다고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양눈 사이 미간에 붙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접촉 지점이 연수라고 믿고 있다. 나는 후자가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증거가 모든 반증보다 우세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줄이 신체 중에서 어딘가 중심이 되는 곳에서 뻗쳐진다는 것이다. 나의 경험으로 말한다면 나는 그 혼줄이 우리 육체의 복강신경총과 접하고 있는 것을 결코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줄은 머리의 앞과 옆 또는 뒤에 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나의 경우로는 혼줄의 끝이 유자의 연수가 있는 곳과 언제나 접하고 있다. 어떤 이유로 혼줄이 육체의 각기 다른 머리 부분에 붙어 있는가 하는 것은 이탈시의 육체의 자세 때문이다. 유체와 육체는 서로 부합해 있어서 육체가 어떠한 자세로 누워있든 유체는 그와 똑같은 자세로 눕는다. 만일 육체가 수평 자세를 취했을 때 위쪽을 향하고 있으면 유체도 또한 위쪽을 향해 나타난다. 그리하여 혼줄은 육체의 이마와 양눈 사이에서 나오며 유체의 뒤통수, 즉 연수가 있는 곳에 붙게 된다. 이것이 이탈에 있어서 이상적인 자세임을 알려준다. 반면에 육체가 수평 자세를 취했을 때 엎드려 누웠다면 유체는 아래쪽을 향하면서 나타난다. 그리하여 혼줄은 머리 상부, 바로 이로에서 육체의 연수로부터 유체의 연수 쪽으로 회전한다. 이런 자세로 이탈이 일어났을 때 그가 의식이 있다면 그는 혼줄이 유체의 머리 위에서 회전하는 것을 느낄 것이다. 내가 수년 전에 경험했던 사실이 이 점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인간의 뇌, 혼줄은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에서 끝나는가 하는 것은 모두 수수께끼이다. 유체 이탈의 유형. 이탈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즉, 의식적 이탈, 부분 의식적 이탈, 무의식적 이탈이다. 무의식적 이탈에는 두 가지 독특한 형태가 있는데 첫째가 부동적인 것, 둘째가 몽유병적인 것이다. 부동적이며 무의식적 유체 이탈은 수직, 즉
서 있는 자세에서의 단순한 무의식적 유체 강경증이다. 이 이탈은 이탈자가 그러한 자세를 하고 있을 때 자주 일어난다. 무의식적 이탈의 두 가지 현상, 즉 부동적 및 동적, 몽유병적인 것이 있듯이 의식적 이탈에도 부동적 및 동적인 것이 있다. 무의식적 동형 및 부동형과 의식적 동형과 부동형과의 유일한 차이는 후자에 있어서 피술자가 깨어 있다는 것이다. 부동형이 항상 먼저 일어나고 그것이 동형으로 발전하는 것도 분명하다. 유체의 세 가지 동작 속도. 유체가 여행하는 데는 세 가지 각기 다른 속도가 있다. 첫째는 자연 속도, 즉 정상 속도인데 이것은 당사자가 의식이 있어 바로 이웃을 마음대로 돌아다닐 때나 유체적 몽유병 상태에 있을 때 사용되는 것으로 그냥 걷는 것이다. 둘째는 중속도로서 이것은 당사자가 별로 힘들이지 않고 움직이는 것인데 정상 속도보다는 빠르나 감지력을 잃을 만큼 빠르지는 않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자기가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물이 자기에게로 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들이나 집들이 마치 기차를 탔을 때 질주해 지나치듯 자기를 막 통과해 가는 것이다. 유체가 문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문이 유체를 통과해 가는 것 같이 보인다. 빗줄기, 성광빛들이 유체로부터 튀어나오므로 유체가 이 중속도로 움직일 것 같으면 약 2피트 뒤쪽으로 뻗친다. 이 섬광은 윤광처럼 보이는 것으로 유체의 색, 유성 뒤에서 성광이 뻗치듯 유체 뒤에서도 성광이 뻗친다. 이중 속도는 피험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지 않고 상당한 거리를 금세 갈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셋째는 초상 속도이다. 이것이 일어날 때는 언제나 당사자가 의식하지 못한다. 유체가 대단히 먼 거리를 갔다가 돌아올 때와 같은 경우 이 초상 속도가 작동한다. 그런 속도로 광대한 지역을 날아가므로 그 중간 거리를 기억하기란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의식 자체가 너무나 느려서 단 한 가지를 생각하기도 전에 피험체는 이미 도착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단히 먼 거리를 갈 때는 이 속도가 이용된다. 우리는 본래 에너지체이고 육체는 유체의 옷과 같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육체적으로 산다고 한다. 그러나 실은 우리의 물질적인 부분은 완전히 죽어 있는 것이다. 정말로 살아있는 것은 물질적 구조 이면에 있는 에너지이다. 신경 그 자체는 살아있지 않다. 살아있는 것은 신경 에너지이고 유체는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신경 에너지의 콘덴서인 것이다. 그렇다면 유체는 지금도 있는 것이군 하고 여러분은 말할 것이다. 그렇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유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유체가 진동에 의해 물질체와 잘 조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 조화를 깨트리는 어떤 힘이 유체를 육체로부터 분리하게 만드는 것이다. 유체는 육체와 완전히 일치한다. 이들은 둘 다 실체로서 분명히 모양은 똑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유체가 나타날 때에는 육체와 꼭 같다. 죽음으로 해서 해방된 유체는 사람들에게 자주 죽을 때의 모습, 진짜 육체와 같이 보인다. 죽은 뒤의 유체는 이 실제 모습을 계속 유지하지만 얼마 있으면 한층 정묘한 형체로 변한다. 우리가 지상의 생존 시에는 진동의 한계가 한정되어 있어 모든 사물에 전부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위의 허다한 실체들을 알지 못한다. 유체, 그의 눈을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순간에도 사용하고 있다. 유체가 파장이 맞추어지면 이 눈은 일상 때 보던 것 외의 것들을 볼 수 있으며 유체는 육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탈 후 눈으로 지상물 및 다른 유괴물도 역시 볼 수 있다는 사실은
진동의 한계가 커졌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의식이 육체 조직의 일부라는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궤병같이 들릴런지 모른다. 사실 물질체에는 마음은 없는 것이나 물질체는 유질체에 착 달라붙어 있어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면 참 자아인데 그를 통해서 의식은 실질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유체의 초정신성이 있다는 생각은 그릇된 것이다. 유체에 그런 것은 없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의식은 유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 그러니 잠재의식이 있어 그것은 무엇에나 거의 전능하고 고유한, 그러면서도 측량할 수 없는 초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의식을 개체라고 생각하듯 무의식을 개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육체가 지금 당장 죽는다고 생각해보라. 여러분은 변화함이 없이 여전히 초지성적 존재로서가 아니라 전과 똑같은 정신성을 가지고 유체로서 존재할 것이다. 이것이 기억해둘 가장 중요한 요점이다. 즉, 육체는 단순히 비지적 물질로서 유체가 덮어쓴 옷과 같은 것이다. 인류는 진화와 퇴보의 기로에 서 있다. 지구는 의식을 지닌 무생명체의 3차원 학습장이다. 나는 어둠을 저주하기보다 촛불 하나를 켠다. 영성 또는 비의학적 법칙은 결코 신비가 아니다. 수행, 구도, 영적 능력에 관한 한 끝판왕이라 할 수 있으며 20세기 신비가들 중에서도 가장 미스테리한 롭상 람파의 말이다. 자신을 서양인과 몸을 바꾼 티베트 고승이라고 주장하는 그는 거듭 이렇게 말한다. 내가 쓴 모든 것은 진실입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 내 책을 읽다 보면 당신은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롭상 람파의 가르침 중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체이탈, 아스트랄 여행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롭상 람파의 가르침. 롭상 람파 지음 이재원 번역. 정신세계사 발행. 수세기 동안 유체 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능력을 시세 많은 사람들에 의해 박해받고 처형당했다.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분개했다. 그렇지만 동기와 생각이 순수하다면, 그리고 충분히 연습한다면 누구나 유체 여행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부분 세속적인 차원에서 유체 여행을 다루었다. 즉 벌처럼 전 세계를 날아다니며 대형 도서관과 대규모 화랑, 그리고 대도시를 구경하는 식의 유체 여행 말이다. 하지만 당신은 어쩌면 지상 너머의 유체계, 즉 옛 율법학자들이 연옥과 낙원이라고 부른 곳을 방문하고 싶어질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명심하라. 그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다. 고대 힌두 경전에는 달과 해와 별들의 세계를 여행한 사람의 아주 생생한 기록이 있다. 유체 상태에서는 온도의 차이와 숨 쉴 수 있는 공기의 결핍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그것은 아무런 불편도 초래하지 않는다. 불행하게도 요즘 사람들은 만년 전에 힌두교도들이 유체 상태에서 우주를 여행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고는 고작 로켓 같은 바보 같은 물체들을 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것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분명한 사실이다. 힌두 경전을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면 당신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다. 고도로 진화된 친구들을 유체 상태로 방문하고 싶다면 당신은 특별한 훈련을 거쳐야 한다. 높은 의식 차원에서 지구의 시간 감각으로 한두 시간쯤 보내고 돌아왔을 때 지구에서는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의 흐름은 생각의 속도에 의존한다. 조잡하게나마 설명하자면 하나의 생각이 인간의 두뇌를 떠나서 엄지발가락을 꼼지럭대거나 손목을 돌리게 하는 데는 약 10분의 1초가 걸린다. 그런데 유체 상태에서는 10,000분의 1초밖에 안 걸릴 수도 있다. 요컨대 시간의 체계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렇지만 밤마다 유체 여행을 훈련하면서 마음을 상위 차원에서 조작하는 데 익숙해진다면 당신은 육체의 한계로부터 점점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상위 차원의 시간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현재 지상의 우리가 칼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떠올리도록 하자. 칼리의 시대는 천체력으로는
1200년에 해당하지만 인간의 횟수로는 무려 43만 2000년이다. 그렇지만 지구의 차원을 넘고 시공간의 모든 체계마저 넘어선 곳에는 우주 창조자의 세계가 있는데 그곳의 하루는 인간의 횟수로 432만 곱하기 1000년에 해당한다. 즉 엄청나게 시간이 응축되어 있다. 그러므로 좀 더 진화한 존재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만 한다. 뒷골목의 영매 따위에게 과연 이런 능력이 있으리라고 기대하는가? 그럼에도 당신은 더 높은 차원으로 여행을 떠나고자 한다. 그렇다면 스스로 원하는 바를 분명하게 정한 후에 잠들기에 앞서서 자신이 이 세계를 떠나 유책의 높은 곳으로 계속 올라가겠노라고 확언하라. 당신 자신이 지구를 떠나 계속 우주로 상승해가는 모습을, 예컨대 다른 차원으로 진입하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리라. 은줄에 매달린 채로 육체를 탈출하면 모든 색채가 달리 보인다. 당신은 이전에는 접하지 못했던 색채들을 보게 된다. 당신은 나뭇잎이 대단히 다양한 색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당신이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다채로운 색들이 어우러져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당신은 알 수 없는 말을 짓거리고 음란한 거동으로 유혹하는 기괴한 피조물들을 접하고 두려움에 빠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용기를 잃거나 놀라지 마시라. 당신은 단지 저금령들의 소굴을 통과하고 있을 뿐이다. 그저 우연에 불과하겠지만 대개 기차를 타고 대도시로 진입할 때면 먼저 빈민가의 실체부터 목격하게 되는 것과도 비슷하다. 두려워할 것은 전혀 없다. 당신이 두려워하지 않는 한 어떤 저금령도, 어떤 존재도 당신을 해치지 못한다. 당신은 이 저금령들의 소굴에서 문구적대지 않고 계속 전진하여 황금빛의 나라로 가겠다고 다짐해야 한다. 그러면 당신은 정말로 아름다운 사물들을 보게 될 터인데 3차원 세상의 언어로 그것들을 설명하기는 불가능하다. 황금빛 나라는 각자가 직접 경험할 수 있을 뿐이지 인쇄된 글자나 말로서는 접근할 수 없다. 하지만 여기서 당신을 위해 한 가지 행복한 사실을 말해두겠다. 황금빛 나라에서 당신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만을 만나게 된다. 게다가 거기서 당신은 쌍둥이 영혼도 만날 수 있다. 휴식을 위해 누우면 육체의 물리적 기능은 잠잠해지고 저하된다. 그때 유체 또는 영혼, 자아, 아트만은 육체를 벗어나 유체계로 들어간다. 마치 잠자리에 들 때 우리가 낮에 입었던 외출복을 벗어 치워두듯이 유체는 육체를 한편으로 치워버린다. 유체계에는 여러 가지 수준 또는 단계가 있다. 유체 여행을 통해 우리는 전 세계의 모든 곳을 돌아다닐 수 있다. 영국에서 호주로 가든 호주에서 중국으로 가든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그것은 오직 당사자가 유체계에서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린 문제이다. 진화의 단계가 높아 이 지상에서 마지막 삶을 꾸려가고 있는 사람은 유체계에서도 항상 분주하게 지낸다. 즉 진화 단계가 높을수록 우리는 더욱 멀리 유체 여행을 다니게 된다. 연습만 한다면 유체 여행은 쉬운 일이다. 인내심을 갖고 연습만 하면 된다. 동물들도 유체 여행을 한다. 동물들은 투시력과 텔레파시 능력도 갖고 있다. 한 가지 기억해둘 것은 낙원에 비유되는 이 유체계가 지상에서 처신을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소위 연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유체계에서 만난 사람들은 육체 상태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은 유체계에서 품었던 그 경이로운 의도를 잊고서 그저 적당한 일들에 다시 파묻혀버린다. 나는 당신에게 유체 여행을 연습하길 권고한다. 유체 여행은 대단히 경이로운 느낌을 준다. 당신은 육체와 은줄로 연결된 채로 높이 떠올라서 지상의 도시를 내려다보고 그 다음엔 우주 속으로 솟구쳐 다른 차원을 볼 수 있다. 당신은 물리적 세계를 완전히 뒤로하고 물질 너머의 세계로 들어가 얼마 전에 타계한 친구들을 만나 대화도 나눌 수 있다. 아주 오래전의 사람들에게는 자각의식이 없었다. 하지만 자각의식이 생기자 그것은 점차 발달하여 깨어있는 시간이 대부분을 장악하게 되었고 이제는 깨어있는 시간 너머에 다른 의식 상태로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렘 수면 상태와 자각의식의 결합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의식 현상, 몸을 벗어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을 불러일으킨다. 미래의 인류는 두 종류의 세계에서
의식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페이지 현상에 대한 암시는 성경 등의 다양한 고대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페이즈는 달 또는 주파수의 유상 변화를 나타내는 말로서 이 책에서는 유체이탈 자각몽 또는 유체이탈 상태를 뜻합니다. 페이지 현상은 임사체험, 외계인에게 납치되는 경험, 수면마비, 과잉놀림 등과도 연관이 깊다. 많은 오컬트 단체들이 페이지 상태에 숙달되는 것을 최고의 성취로 여겨왔다. 페이지 현상의 존재 자체는 1970년대부터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이 현상은 현대의 온갖 종류의 의식 훈련들과도 관련이 깊다. 단 이를 일컫는 이름은 아스트랄 투사, 유체이탈 체험, 자각몽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우리는 이 현상들을 페이즈 또는 페이즈 상태라는 실용적인 용어로 부를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훈련의 차원에서는 이것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오늘은 페이즈, 유체이탈 5단계 과정과 유체와 몸을 분리하는 기법 5가지와 유체이탈 상태에서의 행동 계획 등에 대해 알아보고 누구나 훈련과 연습을 통해 유체이탈 달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각몽과 유체이탈의 모든 것, 미하일 라두가 지음, 이지윤, 이균형 옮김, 정신세계사 발행. 이것은 오늘 영상의 순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즈, 유체이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들과 유익한 점들과 특징들. 페이즈 상태에서는 침대 위에 누워있는 육신을 느낄 수 없다. 대신 모든 감각은 완전히 새로운 지각의 세계로 빠져들게 된다. 당신은 어떤 것이든 만지고 볼 수 있으며 걷고 날고 먹고 마시고 고통과 기쁨을 느끼고 이외에도 얼마든지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것도 평상시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깨어있는 의식 속에서 말이다. 많은 초보자들이 페이지 상태로 진입할 때 충격을 받고 심지어는 죽음의 공포까지 느끼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인식의 측면에서 말하자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평행우주다. 당신은 페이지 현상을 통해 다양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페이지 상태에서는 지구, 우주, 시간 자체를 여행할 수 있다. 친구나 가족, 고인, 유명인사 등 원하는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 새로운 정보를 획득해서 일상생활을 개선시킬 수도 있고 생리기능에 영향을 미쳐서 질병을 치료할 수도 있다. 자신의 감춰진 욕구를 깨달아 창의력을 개발할 수도 있다. 한편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페이즈 상태에서는 모든 족쇄로부터 해방되어 물리적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들을 해낼 수 있다. 지금 내가 언급한 것들은 페이지를 일상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지침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도한 지 2-3일 만에 이 놀라운 상태를 체험할 수 있게끔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만 한다면 당신은 말뜻 그대로 두 세계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몸을 벗어나기 위해서 알아야 할 3가지 기본적인 방법이 있다. 이 방법들은 각기 하루 중 서로 다른 시간에 사용된다. 다시 말해서 잠에서 깬 직후, 잠자는 동안, 그리고 잠자리 밖의 깨어있는 시간을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 우리는 가장 쉬운 방법부터 시도해 볼 것이다. 이것은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 간접적인 분리기법들을 반복해서 행하는 방법이다. 간접기법, 단계별 지침. 간접기법이란 간접적인 분리기법들을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이다. 이 기법의 비결은 바로 잠에서 깨자마자 실행하는 데 있다. 이때 인간의 뇌는 생리학적으로 페이지 상태에 매우 근접해 있거나 혹은 여전히 그 상태에 있다. 이 기법은 잠에서 깬 즉시 몸으로부터 분리해 나오는 기법들로 이루어져 있다. 만약 첫 시도가 실패할 경우에는 약 1분 동안 여러 기법들 중 한 가지가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 번갈아 시도하게 된다. 그중 하나가 효과가 있다면 성공적으로 몸으로부터 분리될 것이다. 통상적으로 결과를 얻는 데 필요한 것은
1에서 5회 정도 기법들을 적절히 시도하는 것이 전부다. 1단계. 6시간 동안 잠을 잔 후 알람을 듣고 일어나라. 알람이 울려서 일어나면 물 한 잔을 마시고 화장실에 가서 다시 한번 이 지침을 읽어보라. 전날 밤 잠들기 이전에는 그 어떤 기법도 절대 시도하려 들지 말라. 당신은 그저 누워서 숙면을 취하기만 하면 된다. 6시간 동안 잠을 푹 잘수록 좋은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아진다. 2단계. 의도를 품고 잠들라. 3분에서 50분 동안 깨어있는 상태로 있다가 잠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깨어날 때마다 어떤 방식으로 간접 기법을 행할 것인지, 그리고 준비한 행동 계획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주의를 집중하라. 이때는 알람 시계를 맞출 필요가 없다. 매번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또한 잠에서 깰 때 몸을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데 주의를 집중하라. 이것은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간접 기법의 효율을 상당히 높여줄 것이다. 이제 2시간에서 4시간 동안 잠을 자되 그 중간에 저절로 잠에서 깨게 되는 순간들을 활용하라. 평소보다 훨씬 더 자주 잠에서 깰 것이다. 기법을 시도한 후에는 성공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전과 동일한 의도를 품은 채 잠에 들고 깰 때마다 다시 연습을 행하라. 이런 방식으로 당신은 하루만 해도 여러 번의 시도를 해볼 수 있다. 초보자들조차 약 4분의 1의 성공률을 보인다. 경험이 많은 실습자들은 70에서 95%의 성공률을 보인다. 3단계. 깨는 순간부터 분리해 나오라. 매번 잠에서 깰 때는 움직이거나 눈을 뜨지 말라. 대신 즉시 몸으로부터의 분리를 시도하라. 간접 기법을 사용해서 성공한 사례의 50%는 그저 단순한 의도밖에 없는 이 첫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너무나 단순해서 효과가 있으리라고는 기대조차 않는 이 단계에서 말이다. 육체로부터 분리해 나오기 위해 그저 일어서거나 몸을 옆으로 굴리거나 공중으로 떠오른다고 상상해보라. 당신의 마음이 인식하고 있는 그 몸, 유체으로서 시도하되 실제 근육을 움직이지는 말라. 명심하라. 이 움직임은 평상시의 육체적 동작과 다름없는 느낌으로 지각될 것이다. 그저 잠에서 깬 직후의 순간에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몸으로부터 분리해 나오게끔 무엇이든 마구 시도해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리해 나오는 법을 직관적으로 알아낸다. 가장 중요한 점은 너무 골똘히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하여 깨어난 직후 몇 초의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분리는 항상 쉽게, 단순히, 평소처럼 일어나기 때문이다. 4단계. 첫 시도 후에는 여러 기법을 번갈아 행하라. 순간 분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결과는 3~5초 후면 분명해진다. 그에 바로 뒤이어서 아래의 기법들 중에서 당신에게 가장 쉽게 느껴지는 것을 2~3개 골라서 어느 하나가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 번갈아 행해보라. 이런 방법으로 당신은 재차 분리를 시도할 수 있다. 즉각 실행할 수 있도록 잠들기 전에 미리 아래의 5가지 기법 중 2~3개를 골라두라. 회전하기. 3에서 5초 동안 가능한 한 생생하게 머리에서 발끝으로 이어지는 축을 따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몸을 회전한다고 상상해보라. 감각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다른 기법으로 넘어가라. 몸이 회전하는 듯한 감각이 실제로 혹은 아주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이 기법에 더욱 집중해서 더 강하게 시도해보라. 회전하는 느낌이 안정되고 생생해지면 그것을 출발점으로 삼아 몸으로부터의 분리를 다시 시도해보라. 헤엄치기. 3~5초 동안 최대한 확연하게 당신이 수영을 하고 있거나 팔로 수영 동작을 하고 있다고 상상하라. 어떻게든 그 감각이 생생하게 느껴지게 해보라.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다른 기법으로 넘어가라. 수영하는 듯한 감각이 느껴진다면 기법을 바꿀 필요가 없다. 대신 그 느낌을 강화시켜라. 실제로 물속에서 수영하는 듯한 감각이 온다면 이미 페이지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미 페이지 속에 있다면 분리를 시도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어중간한 상태에 있다면 분리를 시도해야 한다. 수영하는 느낌을 출발점으로 삼으라. 이미지 관찰. 눈을 감은 상태 그대로 눈앞의 빈 공간을 3에서 5초 동안 응시하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다른 기법으로 넘어가라. 어떤 이미지가 보인다면 그 이미지가 생생해질 때까지 응시하라. 이미지가 생생해지면 바로 그때 분리를 시도하거나 자신이 그 이미지에 끌려 들어가도록 허용하라. 이미지를 응시할 때는 그것이 사라질까봐 세부적인 모습까지 살피려 들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저 그 이미지를 빠르게 흩어보라. 그런 태도가 오히려 그 이미지를 더 생생해지게 만들어줄 것이다. 손의 심상화. 3에서 5초 동안 생생하고 확연하게 당신의 양손을 눈앞에서 비비고 있다고 상상하라. 어떻게든 당신 앞에 있는 양손을 느끼고 보고 심지어는 비비는 소리까지 들으려고 해보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다른 기법으로 넘어가라. 여러 가지 감각 중 하나라도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계속 이 기법에 집중하여 느낌이 완전히 살아나게 하라. 그러면 그 감각을 출발점으로 삼아 몸으로부터 분리를 시도할 수 있다. 유체 움직이기. 3에서 5초 동안 손이나 발을 움직인다고 상상하라. 어떤 경우에도 실제 근육을 움직이지는 말라. 그저 마음으로만 손이나 팔을 올렸다 내리거나 좌우로 움직인다고 상상하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다른 기법으로 넘어가라. 약간이라도 실제로 움직이는 듯한 감각이 느껴진다면 그 동작의 폭을 최대한 넓힐 수 있도록 집중해서 해보라. 대략 10cm 이상 움직일 수 있다면 이 감각을 출발점으로 삼아 즉시 몸으로부터 분리를 시도하라. 간접 기법에서는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해야 한다. 즉 실습자는 효과가 있는 기법을 발견할 때까지 약 1분의 시간 동안 이 과정을 반복한다. 한 번 시도할 때 적어도 2-3개의 기법을 총 4회 이상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간접 기법의 전 과정을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페이지 실습자는 밤 11시 30분에 침대에 누워 오전 6시로 알람을 설정한다. 오전 6시에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화장실에 간다. 그리고 물을 마시고 페이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흥미로운 행동 계획. 예를 들면 거울을 보고 화성으로 날아가기. 과 함께 골라둔 간접 기법들을 마음속에 챙겨놓는다. 6시 5분에 페이지 실습자는 잠이 깰 때마다 페이지 상태로 들어가겠노라는 명확한 의도를 품고 다시 잠에 든다. 오전 7시 35분 혹은 저절로 잠이 깰 때는 언제라도 페이지 실습자는 문득 잠에서 깨고 그 즉시 몸으로부터의 분리를 시도한다. 3에서 5초 동안 변화가 없으면 페이지 실습자는 회전하기를 시도한다. 그러나 이 또한 3에서 5초 내에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다면 헤엄치기를 시도한다. 이 또한 3에서 5초 내에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다면 유체 움직이기를 시도한다. 3에서 5초 내에 효과가 없을 경우 페이지 실습자는 다시 돌아가서 구르기를 시도한다. 그러고 나서 헤엄치기와 유체 움직이기를 각 3에서 5초씩 시도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3에서 5초 동안 구르기, 헤엄치기, 유체 움직이기를 시도한다. 이제 그는 네 번째로 회전하기를 시도하는데 이것이 뜻밖에도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다. 회전하는 감각이 느껴진 것이다. 페이지 실습자는 이 기법에 집중하여 그 느낌을 최대한 강화시킨다. 그리고 그 느낌을 사용하여 몸으로부터 분리해 나온다. 그는 주변의 사물들을 만져보거나 세밀히 살피면서
거울을 향해 간다. 거울을 보는 동안 감각이 더욱 강화된다. 거울을 들여다본 후에는 공간이동 기법을 사용해서 화성에 있는 자신을 느낀다. 그러다가 그는 갑자기 몸속으로 들어온다. 페이지 실습자는 즉시 몸으로부터 분리를 재시도하지만 이번에는 성공하지 못한다. 그는 다음번에 깨어날 때 이 시도를 반복하고 성공하여 화성에 더 오래 머물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다시 잠속으로 들어간다. 당신에게 가장 친근하게 다가오는 기법을 사용해서 이 과정을 반복하라. 그러면 당신은 당신 앞에 열린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 기법들과 절차를 훈련하기 위해 하루 중 20에서 30분의 시간을 낸다면 전 과정을 충분히 기억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효과가 더 커질 것이다. 친숙해진 기억은 깨어나자마자 행하는 시도의 성공률을 상당히 높여줄 것이다. 꿈의 자각몽 또한 페이지 체험으로 간주된다. 꿈을 꾸고 있는 중에 문득 자신이 지금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페이지 상태인 것이다. 그러니 당신은 그 즉시 일련의 행동 계획을 실행하여 그 상태가 안정되게 만들어야 한다. 꿈을 정말로 의식하게 된다면 그것은 잠을 깰 때마다 기법들을 번갈아 실행해온 덕분에 나타나는 부수 효과일 것이다. 이런 부수 효과는 꽤 흔히 일어나는 일이니 늘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5단계 시도 후 다시 잠에서 깨면 몸으로부터의 분리를 재시도할 수 있도록 한 번 시도한 후에는 성공 여부와는 관계없이 가능한 한 다시 잠에 들라. 이렇게 하면 당신은 하루 만에 몸을 떠나는데 성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첫날에만도 페이지를 여러 번 경험할 수 있다. 가장 실패한 시도라는 1분 이상을 넘기지는 말아야 한다. 이 시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고집스럽게 결과를 쥐어짜내려고 하기보다는 다시 잠에 들어 다음에 잠 깨는 순간을 노리는 편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페이즈 상태에서 수행할 행동 계획. 몸에서 분리된 즉시 그곳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명확한 윤곽을 페이지 상태에 들어가기 전에 그려놓아야 한다. 이는 경험의 질과 페이지 상태가 일어날 가능성, 양쪽 모두를 높여줄 것이다. 아래는 초보자를 위한 가장 흥미있는, 가장 수월하지는 않더라도 페이지 활동의 목록이다. 2-3가지 이상은 선택하지 않도록 하고 선택한 활동들을 잘 기억하라. 거울 보기, 첫 페이지엔 필수, 좋아하는 것을 먹거나 마시기, 관광 명소 방문하기, 지구 위를 비행하기, 우주 곳곳을 날아다니기, 이웃, 친구, 가족에게 날아가기, 연인 만나기, 죽은 친척 만나기, 유명인사 만나기, 치료를 위해 약을 복용하기, 페이지 상태에서 물체들로부터 정보 얻기, 과거 또는 미래로 여행하기, 벽을 통과해서 걷기, 동물로 변신하기, 스포츠카 운전하기, 오토바이 타기, 물속에서 숨쉬기, 자신의 몸속에 손을 넣어보기, 진동을 느끼기, 동시에 2개의 몸에 존재하기, 다른 사람의 몸속에 존재하기,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 물체를 움직이거나 불 붙이기, 술 마시기. 처음으로 페이지를 시도할 때는 반드시 거울까지 도달하는 데 성공해서 거울 속에 자기 모습을 보는 것을 목표로 세우라. 이 일을 하도록 자신을 확실히 프로그래밍 해야 한다. 이것은 페이지 상태를 정복하는 첫 번째 단계를 매우 쉽게 통과하게 해줄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행동 계획 목록에 다른 항목들을 완수하라. 깨어나자마자 5에서 10회 정도 몸으로부터 분리를 시도하겠노라고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정해두라. 이런 확고한 다짐만으로도 50에서 80%의 초보자들이 첫 결과를 얻어낸다. 이 기법들을 매일같이 시도하면 성공률은 크게 떨어질 것이다. 일주일에 2-3일 이상은 시도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휴일을 골라서 연습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잠들기 전에 이 기법들을 행하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품는 것이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하고요. 당신이 희망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